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환자혁명이란 책이에요. 부제로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조한경 박사님의 책이에요. 환자들을 향해서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에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시고요.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식한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 직접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는 환자의 관심이 치료 결과를 바꾼다고 확신한다. 조 원장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자의 주체가 되고 의사는 도울 뿐이라는 것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대부분의 현대 성인병들은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도 박사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 책을 만났을 때 환자의 주권, 건강의 주권을 찾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 오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면 뭔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걸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시켜주는 굉장히 멋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중요한 글자를 먼저 읽어보고 싶어요.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하루에 전보 여객기가 2대씩 추락하는 꼴이다. 누가 감히 이런 낭설을 퍼뜨리고 다니는가? 2016년 5월 국제학술지 영국 의학저널이 실린 존스 홉킨스 대학 마틴 맥커리 교수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2013년 기준 3,541만 6,020명이 입원을 했고 25만 1,454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됐다. 전체 사망자의 9.5%에 해당하고 심장질환과 암에 이은 미국 사망 원인 3위로 호흡기 질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았다. 연간 약 25만 명. 놀랍죠. 의료과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내 몸을 온통 가서 병원에 가서 맡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끔 너무 작은 병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다. 미국 의사협회지가 발표한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1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내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외에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병원 내 약 처방의 실수가 7천 명 순이었다. 조금은 무서운 수치네요.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란 무엇을 의미할까?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올바르게 처방된 약이었으나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맥커리 교수는 보고서에서 의료과실은 나쁜 의사에 의해 유발되는 게 아니며 처벌이나 법적 대응만으로 풀어갈 문제도 아니다. 의료과실의 구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에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와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해 있는 의료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은 모든 의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제약회사들이 외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을 후원하고 저명한 의학저널의 최대 광고주 노릇을 한다.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과학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지지하게 만든다. 돈의 영향으로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이 무뎌지고 의사들은 여과 없이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연하다. 대형 병원과 의학계 그리고 정부 보건당국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결과들을 접할 땐 참 슬픈 부분이 많죠. 이 건강에 대해서도 자본주의가 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의 주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보약 같다는 것이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양리작용은 없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에 좋겠지 하는 정도의 시각이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한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인 것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중에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많지 않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병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미국 FDA와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며 공인받은 사실이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스타딘 약물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나이아신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며 지질 단백질 A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식사와 함께 500mg을 복용하면 스타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맹목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스타딘에 비해 부작용은 훨씬 덜하다. 대부분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에 비해 자연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선 나이아신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딘 약물만을 고집할까? 스타딘 대신 훨씬 안전한 나이아신을 사용한 것을 제안했던 클리브랜드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스티브 니신 박사는 의학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직 하나다.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보조제를 총칭하는 자연물질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코엔자임 Q10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였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머크는 코엔자임 Q10 합성 기술을 일본 제약회사에 팔아넘겼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혹은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현재 이런 좋은 성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만 한다면 우리가 더 아프기 전에 부작용이 없이 우리는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100%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이죠. 2015년에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홍역 백신이 흑인 아동들에게 자폐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를 15년간 은폐해오다가 수석연구원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되지 않았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유아 백신이 영아 사망률 원인의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네요. 진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처방을 받고 그리고 케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을 놓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건강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찾아야 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